자, 하루 17번의 거래 중 15번의 수익, 2번의 손실로 무려 88.24%의 승률. 그렇게 쌓인 한 달간의 누적 수익률은 44,300달러, 하나로 약 6,500만원. 매일같이 엄청난 거래 횟수와 더불어 매달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 남자의 정체는 미국의 천재 트레이더 잭 웨이드요. I've been trading for over 5+ years and I've tried hundreds of different complex trading strategies, and it took me years to realize that having a boring and simplified trading approach is what ultimately led me to making consistent profits in the market. Last month, I made over $44,000 using what I consider a boring trading strategy. 잭은 본인이 이토록 높은 승률과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화려하고 복잡한 매매 전략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매매 전략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매매법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과정 속에서 수익률과 승률을 꾸준하고 투명하게 인증을 해왔어. 아니,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지루한 매매 전략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무엇이냐? 그 지루한 매매 전략은 바로 OBV를 기반으로 한 매매 전략인데, OBV는 공식 기술 지표로 정말 기본적인 지표 중 하나잖여. 근데 이놈이 도대체가 이 OBV를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길래 매달 이런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OBV에 대한 개념과 정의부터 시작해서 OBV의 기초적인 사용 방법, 그리고 잭 웨이드가 고안해낸 최적화 OBV 매매 전략까지 영상에서 차례대로 알려줄 거예요. 궁금하면 영상 끝까지 들여다보던가 말던가. 보기로 마음먹었으면 OBV가 뭔지 정의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쓰겠지. OBV는 온, 밸런스, 볼륨의 약자로 누적 균형, 거래량으로 직역할 수 있고, 거래량의 누적을 통해서 균형을 확인하는 지표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 1950년대 미국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조셉 그랜빌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거래량은 항상 주가에 선행한다 라는 개념을 전제로 가격 움직임 뒤에 숨어있는 진짜 자금의 흐름을 포착하려는 목적으로 OBV를 개발했다고요. 개인 투자자는 가격이 오르고 나서야 매수에 가담하지만 스마트머니, 즉 기관의 자금은 미리 거래량을 늘리며 포지션을 잡기 때문에 거래량의 변화는 막대한 자금들의 흐름의 단서이고, 그 단서를 통해 향후 가격을 예측하는 지표이다. 이로 인해 OBV는 시장 심리의 선행지표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 말이요. 이 정도면 OBV의 정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한 것 같으니 다음으로는 OBV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OBV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디, 이걸 쉽게 설명해 보자면은 오늘의 종가가 어제의 종가보다 올라가 있으면 거래량을 단순하게 전량 매수했다고 해석하고, 전일 OBV에 당일 거래량을 더한다 라는 것이고, 오늘의 종가가 어제의 종가보다 내려가 있으면 반대로 거래량을 전량 매도했다고 해석하고, 전일 OBV에서 당일 거래량을 빼버린다는 거요. 그리고 만일 오늘의 종가와 어제의 종가가 동일할 경우 거래량은 무시하고 전일 OBV를 그대로 이용한다 라는 건디, 이러한 공식 자체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구나 라고 가볍게 이해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것들을 통해서 뭘 알아낼 수가 있냐가 중요한 거요. 자, 쉬운 예시를 들어줄게. 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밭이고 OBV는 그 밭이 얼마나 수분을 머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요. 비가 충분하게 온다면 땅의 표면부터 시작해서 뿌리 부근까지 깊숙하게 수분이 스며들게 되겠지. 이렇게 수분이 충분한 땅에서는 식물이 빨아먹을 수 있는 양분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식물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요. 여기서 비는 매수세를 의미하고 식물은 가격을 의미한다 이 말이요. 자, 그럼 반대로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 스며든 물은 점차 시간이 갈수록 말라가면서 식물이 더 이상 성장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시들게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물이 다 마른 상태에서 잠깐의 소나기가 온다면 땅의 표면은 조금 촉촉해질 수는 있지만 뿌리까지는 수분이 충분하게 스며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식물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매한가지요. 반대로 충분히 수분이 스며든 상태에서 아주 잠깐 동안 강한 뙤약 볕에 땅의 표면이 일부 마른다고 할지라도 땅속 깊이는 충분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식물은 더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요. 정리하자면 OBV는 이렇게 가격 자체를 보기보다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는 도구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 이 정도면 OBV의 원리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실제 차트를 보면서 OBV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럼 빠르게 트레이딩 뷰를 켜보자고. 트레이딩 뷰 좌측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해주고 지표 검색 탭에 OBV를 검색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온밸런스 볼륨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차트 하단에 OBV가 나타나게 되는데 OBV는 보다시피 중심선도, 상단선도, 하단선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선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당히 간결한 지표요. 선의 기울기가 위쪽으로 오를 때는 매수 거래량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선의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에는 매도 거래량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요. 기준이 되는 어떠한 선도 없기 때문에 차트의 움직임과 OBV 선의 움직임을 비교하며 해석을 해야 하는데 비교하는 방법은 우선 일반적으로는 OBV 지표와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편적이요. 가격이 하락하면 OBV도 하락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OBV 지표 또한 상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의 하락보다 이 자리에서의 하락이 눈에 띄게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OBV 지표를 보게 되면 오히려 지표의 하락폭은 훨씬 작아진 것을 알 수가 있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크게 보이지만 하락 에너지가 비교적 약한 하락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로 인해 가격은 추가적인 하락이 아닌 상승을 이어 나간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OBV는 가격 움직임과 지표의 움직임이 다른 구간을 찾아내는 것이 지표의 핵심이요. 이 자리를 보면은 가격의 고점은 점차 올라가고 있지만 OBV의 고점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이것을 OBV의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칭하고 상승 누적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거요.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오랜 기간 비가 오는 양이 줄어들면서 수분이 많이 말라가던 도중이었고 이때 잠깐씩 소낙비가 내렸지만 이것은 뿌리 깊게 영양분을 제공하지 못하여 곧 다시 시들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 이후 차트는 하락세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또 이 자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고점을 달성한 이후 하락세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었는데 이 자리를 기점으로 1차적으로 하락 방어를 시도를 했고 이후 2차 하락으로 연결된 차트요. 이때 OBV 지표를 들여다보면은 가격 방어를 시도한 자리에 가격 움직임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OBV의 움직임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실제 육안으로 보이는 가격 상승에 비해서 많은 양의 매수 거래량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매집의 단계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이후 2차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으나 육안으로 보았을 때 가격의 저점은 꽤나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OBV의 저점은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잖요. 이것은 OBV의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칭하고 상승 거래량의 누적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요. 그리고 이후에는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자, 여기까지 OBV를 실전에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어. 그런데 이 OBV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 그 단점이란 것이 무엇이냐? 그 단점은 바로 OBV는 가격이 올랐는가 내렸는가에 따라 거래량 전체를 더하거나 빼버리는 단순한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방향만 볼 수 있고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내렸는지는 고려하지 않는 지표요. 오늘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1원이 올랐던 100만 원이 올랐던 간에 올랐으면 무조건 거래량을 더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세한 가격 움직임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거래량 누적이 발생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OBV 지표의 치명적인 단점이요. 그래서 잭 웨이드는 이러한 OBV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거래량을 단순 누적시키는 방법이 아닌 각 거래량의 가격 변동의 강도나 비율을 가중치로 계산하여 OBV의 정교함을 더한 최적화 OBV 지표를 만들어서 사용한다고요. 100번 말로 떠드는 것보다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 빠르겠지? 자, 이게 바로 잭이 고안해낸 최적화 OBV 지표이고 우선 방금 얘기한 대로 단순 거래량 누적이 아닌 거래량을 가중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의 변동성이 작아지는 구간에서 기존 OBV는 가격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거래량을 그냥 더해버려서 OBV선이 우상향하는 반면 최적화 OBV에서는 가중치의 거래량이 계산되어 가격의 변동성이 작은 것을 포착해 OBV선이 조금씩 우하향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 그래서 현재 상승의 힘이 많이 약해졌구나 라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추후 다가오는 하락세를 앞두고 리스크가 높은 자리에서의 진입은 피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리고 최근 N일간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심선을 만들어 OBV선이 중심선 위쪽에 위치할 경우 백그라운드를 청록색 계열로 OBV선이 중심선 아래쪽에 위치할 경우 백그라운드를 노란색 계열로 나타나게끔 하여 추세의 식별을 보다 쉽게 가능하게 하였고 순간적인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이 최적화 OBV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쓰겠지? 자, 현재 자리를 보면은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하락을 방어하고 추세 반전을 시도하다가
장대 음봉으로 마감한 이후 상황이요. 이때 최적화 OBV를 같이 들여다보면 가격 방어를 하는 자리의 종가 기준 가격의 상승폭에 비해서 OBV의 상승폭이 매우 큰 것을 볼 수가 있지. 이것은 뭘로 확인할 수가 있다? 매집 정황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후 장대 음봉으로 가격이 순간 크게 떨어졌지만 OBV의 수치는 가격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를 않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격의 저점에 비해 OBV의 저점은 점차 상승을 하고 있고, 다음 나온 양봉 캔들에서 OBV의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까지 확인이 되니 이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 진입을 해볼 거예요. 손절가는 현 저점 부근으로, 익절은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동적으로 진행해 줄 거예요. 그럼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됐으니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자고. 자,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졌는디 OBV 지표가 같은 높이에서 두 차례 저항을 받은 것을 볼 수 있고, 첫 번째 하락의 낙폭이 두 번째 하락의 낙폭보다 크기가 큰데도 불구하고 OBV의 하락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 하락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똑같은 구간을 세 번째 터치했을 때 가격이 소폭 상승을 한 상태로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 즉 방향을 정하기 애매한 캔들이 나와주었으니, 이 같은 경우 OBV의 상승에 비해 가격 상승이 과도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고 현재 자리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을 진행해 줄 거예요. 손익비는 약 1대4 정도의 좋은 손익비로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어. 이렇게 지금 보여준 것처럼 OBV와 가격의 괴리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단서를 찾고 단서를 통해서 진입과 익절을 진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표의 원리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했다면 이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만 따라할 필요가 전혀 없고 자신만의 매매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매매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과정이 혼자 하기에는 아직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도움을 주고 정보를 공유해주는 단체 톡방을 만들어 두었으니 필요한 구독자분들은 언제든지 요청 주시더라고. 그럼 여기까지 OBV의 정의와 개념부터 시작해서 OBV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리고 지표의 기술적 한계점과 그 한계점을 보완한 최적화 OBV 지표까지 하나도 빼먹지 않고 전부 알려줬어. 그럼 이제 이 OBV 지표를 트레이딩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쓰겠지? 트레이딩뷰 좌측 하단에 파인 에디터를 클릭, 다음은 여기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 다음은 옆에 인디케이터를 클릭해주고 이제 내가 변환시켜온 코드 소스를 전체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준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표 코드 소스가 필요하다는 건디, 이 지표 코드 소스를 어떻게 봤냐? 이전 영상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0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내가 내 채널에 게시물란에다가 지표의 코드 소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말이요. 무료로 공유를 해주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렸는데 유튜브 채널 관리자 분석에서 확인해보면 구독은 누르지도 않은 채로 지표를 낼름낼름 가져가 버리는 치사한 사람들, 구독 안 한 사람 비율이 무려 80%에 가까운 비중이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25,000회 정도 나왔는데 이 중에서 구독은 안 누르고 지표만 가져간 사람이 무려 20,000명에 달한다는 거요. 정말 치사하지?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는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을 눌러주신 내 구독자들한테만 지표를 공유해 줄 거예요. 내가 영상 댓글에 내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둘 건디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 카톡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카톡에다 필요한 지표의 이름과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서 전송해주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댓글에 구독자라고 댓글을 남겨주면 내가 남겨준 댓글과 카톡을 대조해서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이 되면 필요한 지표에 텍스트 파일을 보내줄 거예요. 텍스트 파일을 받아서 지표의 코드 소스를 앞에서 알려준 대로 파인 에디터에 붙여넣기만 하고 사용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구독자 30,000명 돌파 기념 이벤트로 구독자분들 중에서 10명을 추첨해서 트레이딩뷰 구독권을 선물하겠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지. 그리고 9월 5일 금요일에 이벤트 신청자분들 중에서 라이브를 통해 무작위로 10명을 추첨을 했고 당첨된 10분에게는 약속한 대로 구독권을 9월 9일에 모두 전달을 완료했어.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테니 이번에 당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들 말더라고.